쉰다서 제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어요. 누군가에게는 꼭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지 30년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졌어요. 큰아들은 벌써 30이 넘어 결혼해서 분가했고, 막내 아들마저 올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30년을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남편 상민 씨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각방을 쓰고 대화라고는 밥과 일상적인 인사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공통 화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할 게 없더군요. 요즘 들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자다 갑자기 더워져서 깨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장 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다행히 번역 일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영어와 일본어 번역을 하는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 학비가 많이 들 때는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때보다 여유롭지만 일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번역 일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을 둘러보는데 우연히 평창 글램핑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의 아름다운 숲과 강, 그리고 아늑한 캠핑하우스.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혼자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평창에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 알아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데 그 정도 반응이라니.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신혼 때 제주도 신혼여행 이후인 것 같았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고민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었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니 55살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 털도 섞였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제대로 해보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저 자신은 소홀히 한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메모만 남겨두고 나왔어요. 평창 다녀올게요.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운전하며 서울을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는데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 흘러나왔어요. 노래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제대로 들어봤던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운전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며 드라이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평창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쯤이었어요. 글램핑장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캠핑하우스들, 그 사이로 울창한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이. 라고 답하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히 저녁에 별이 예쁘게 보이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소나무 1번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더블 침대, 작은 테이블, 미니 냉장고. 혼자 쓰기에는 오히려 넓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전망이 좋았어요.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 혼자 와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저는 책 한 권을 들고 캠핑하우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이었는데 집에서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군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울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완벽한 절망은 없다는 것. 아무리 막막해도 어딘가에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랬지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엄마, 여보 하고 부르지 않는 시간. 온전히 나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다른 캠핑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캠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제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작았는데. 혼잣말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옆 사이트에는 중년 부부가 왔어요. 남자는 58살 정도로 보였고 여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남자분이 차 트렁크에서 기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죠. 오, 기타를 가져오셨네.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습니다. 저도 대학 때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손을 놓은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음악은 좋아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캠핑장 곳곳에서 바비큐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혼자 먹으니 왠지 쓸쓸했어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어둠이 내려앉자 캠핑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각 캠핑하우스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캠프파이어를 피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도 캠핑하우스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밤 공기를 마셨어요. 그때였어요. 옆 사이트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마음이 담긴 소리였어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였나요? 오래된 노래였지만 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주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밍이 나왔습니다. 그 멜로디에 맞춰 조용히 화음을 넣고 있었죠. 기타 소리가 멈췄어요. 혹시 제 허밍 때문에 방해가 됐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연주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감정이 실린 소리였습니다. 저도 다시 허밍을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처음 듣는 연주인데도 자연스럽게 화음이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주해온 것처럼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기타와 허밍의 은밀한 콜라보레이션.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기타 소리가 완전히 멈추자 저도 허밍을 멈추고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캠핑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하면서도 그 기타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내일 아침에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나눈 음악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더군요. 남편이 좋아할까? 아이들이 원할까?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만 신경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책을 읽고 낯선 사람의 음악에 화음을 넣어주고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들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답네. 오랜만에 밤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때 옆 사이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아마 기타를 쳤던 그분도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혹시 저처럼 별을 보고 계실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제 시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기대를 품으며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새소리가 들렸어요. 참새와 집밥구리들의 지저귀미 캠핑하우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창문을 열어보니 아침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서울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량기까지 섞여 있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커피를 내려 마시며 강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멀리 산자락이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맛이 집에서 마시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향긋하고 부드러웠어요. 환경이 바뀌니 같은 커피도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옆 사이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찍 일어나신 모양이었죠. 혹시 어젯밤 기타를 치셨던 분일까요? 호기심이 생겨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중년 남성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분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낮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어요. 혹시 어젯밤 허밍하신 분이세요? 그 질문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들으셨나 봅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제가 묻자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덕분에 연주가 더 풍성해졌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어젯밤 기타를 치셨던 분이 맞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방금 내렸는데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을까?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분과 아침 커피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캠핑하우스 밖으로 나가며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머리도 다시 빗고 립밤도 발랐습니다. 그냥 예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미 그때부터 뭔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 그분에게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이트에 도착하니 정말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더군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접이식 의자 2개가 강을 바라보도록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 자리에서 보는 강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 각도에서 보는 북한강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고 햇살이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향이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마시던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원두는 제가 직접 갈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김진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수 씨라는 이름이 참 정겨웠습니다. 옛날 영화 주인공 같은 이름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그분이 묻자, 네,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가 조금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여웠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북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 만에인지. 어젯밤 기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자 진수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렸나요? 실력이 없어서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마음이 느껴지는 연주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함께하게 됐나 봐요.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치고 있다가 화음이 들려오니까 마치 누군가와 함께 연주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수 씨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음악적 교감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젊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현실에 밀려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니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중년들이었죠. 가족과 함께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이들도 있으세요? 진수 씨가 물었어요. 네, 둘이요. 하지만 다 커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희 부부만. 제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을까요? 진수 씨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아침 8시가 넘어가자 진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가족분들이 깨실 시간인가 봐요? 네, 아내가 곧 일어날 것 같아서. 진수 씨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언제인지. 혼자 남은 아침 시간, 캠핑장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방금 전 만난 진수 씨를 생각해 봤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제 말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 상민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정도의 반응뿐이었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점심때쯤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진수 씨 가족이 어디 나간 모양이었어요. 차가 없더군요. 조금 아쉬웠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캠핑하우스 안에서 번역 작업을 조금 했어요. 일본 소설을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주인공이 중년 여성이라
묘하게 공감되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50대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에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번역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 다른 캠핑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가족도 돌아왔더군요. 아내분과 함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내분은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여서 괜히 부러웠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슬쩍 옆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진수 씨가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솜씨가 제법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분은 그 옆에서 야채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저분들은 정말 화목한 가정 같아 보이는데 혼잣말을 하며 제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저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뭔가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지만 야외에서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는 게 좋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캠핑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캠프파이어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도 캠핑하우스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옆 사이트가 신경 쓰였습니다. 진수 씨가 또 기타를 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정말로 9시쯤 되니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곡이었는데 그날들이었나요? 김광석의 노래였어요. 진수 씨의 연주가 어젯밤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그 연주에 집중했어요. 마음에 와닿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허밍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자신 있게 화음을 넣었습니다. 기타 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제 허밍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악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곡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 진수 씨, 아내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들어가서 쉬어요. 내일 서울 가야 하잖아요. 아, 내일이면 떠나시는구나.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알게 된 분인데 벌써 헤어져야 하다니. 기타 소리가 멈췄어요. 아마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캠핑하우스 창문가에 서서 슬쩍 그쪽을 바라봤어요. 진수 씨가 기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분도 제가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더군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분명 눈인사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기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의 따뜻한 미소도 자꾸 떠올랐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저에게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혹시 진수 씨도 일찍 일어나실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아직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옆 사이트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진수 씨가 나와서 짐을 차에 싣고 있었죠. 아, 정말 떠나시는구나.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진수 씨가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분의 아내도 함께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분 같았어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하루 알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혼자 남은 캠핑장에서 저는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꾸 진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 평소에는 뭘 하실까?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실까? 점심을 먹고 캠핑장 주변을 산책했어요. 강변 카페에도 가보고
작은 상점들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구나. 오후 4시쯤 캠핑장으로 돌아와 체크아웃 준비를 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느낀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오는 길에 계속 진수 씨 생각이 났어요.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서울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우연이라도. 그런데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도 않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간단히 씻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각 방을 쓰고 있었는데 제 방은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평창에서의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진수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진수 씨도 저처럼 이 만남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도 자꾸 진수 씨가 생각났어요. 그의 기타 소리, 따뜻한 미소, 편안한 대화.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55살에 처음 만난 남자를 이렇게 그리워하다니.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번역 일을 마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용기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진수 씨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인터넷에 김진수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평창 글램핑장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그곳에 다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남겨두셨을까요? 다음 날 금요일, 저는 글램핑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물건을 놓고 간 것 같다고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당연히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정상적인 건가? 아니면 갱년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분명한 건 진수 씨와의 만남이 제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 사람의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이유진이라는 한 명의 여성으로 말이에요. 주말이 되자 또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평창 대신 양평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혼자 여행의 매력을 알게 된 후로는 주말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졌거든요. 양평 펜션은 평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죠. 방에는 작은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어머, 피아노가. 오랜만에 보는 피아노에 마음이 설렜어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니 소리가 제법 좋았습니다. 대학 때 배웠던 엘리제를 위하여를 쳐봤어요. 손가락이 굳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멜로디는 나왔습니다. 연주하면서 문득 진수 씨가 생각났어요. 그의 기타와 제 피아노가 만난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뛰었죠.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그런 희망을 품으며 계속 연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치는 피아노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꿈에 진수 씨가 나왔어요. 어떤 연주회장에서 진수 씨는 기타를,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정말 바보 같은 꿈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평에서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계속 진수 씨 생각이 났어요. 번역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남편과 대화할 때도 자꾸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진수 씨와의 만남이 제게 뭔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였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저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품으며 또 다른 주말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평창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글램핑장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진수 씨는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엄마와 아내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던 제가 다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혹시 진수 씨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변화된 제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진수 씨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리움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55살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설렘의 시작이었어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평창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진수 씨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55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저는 이미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감정이 무뎌진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번역 일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용기가 났습니다. 진수 씨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평창 글램핑장이었어요. 혹시 다시 가시면 같은 곳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연락처를 남겨두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움직여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평창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또 평창에 다녀올게요. 또, 왜 자꾸 평창에만 가? 라고 하길래 일하기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더군요. 어차피 제가 있든 없든 별 차이 없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지난번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진수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나 봅니다. 같은 글램핑장에 예약을 넣었어요. 운 좋게 지난번과 같은 소나무 한 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진수 씨도 같은 자리를 선호하실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오후 2시쯤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어요. 분명 진수 씨 차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슬쩍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차를 봤으니 분명 오신 것 같았습니다. 캠핑하우스로 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지난번 진수 씨가 있었던 소나무 7번에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멀리서라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짐을 정리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봤어요. 혹시 진수 씨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정말 진수 씨였어요. 아내분과 함께 캠핑하우스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아내분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는 저를 보며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물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렇다고 답하니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혼자 여행할 엄두가 안 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내분은 정말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안다면 저희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아내분이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내분 앞에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국 저는 진수 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정말 묘한 상황이었어요. 바비큐를 준비하면서 아내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번역 일에 대해 말하니 대단하다며 부러워하더군요. 아내분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 씨와는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아내분이 계시니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가끔 눈인사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기타 좀 쳐줘요. 유진 씨도 들어보시고. 아내분이 진수 씨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 씨의 기타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진수 씨가 망설이다가 기타를 들고 그날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진 실력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허밍으로 화음을 넣어주었죠. 아내분 앞에서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니 저절로 나왔거든요. 와,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원래 함께 연주하던 분들 같아요. 아내분이 감탄했어요. 그 말에 저와 진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아내분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피곤해서. 아내분이 들어가고 나니 저와 진수 씨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분이 깨어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산책이나 할까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캠핑장을 벗어나 강변으로 걸어갔어요. 밤 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물 위로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고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사실 조금은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하자 진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신기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다니. 저도 그래요. 뭔가 운명 같은 느낌. 진수 씨의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진수 씨는 행복하세요?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행복이요?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특별히 불만은 없는데 뭔가 허전해요. 제 고백에 진수 씨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것만 반복하다 보니 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유진 씨, 혹시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진수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남편과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요. 각방 쓴 지도 벌써 몇 년 됐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언제인지. 저희도 비슷해요.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감대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진수 씨가 음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젊을 때의 꿈, 현재의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 소설을 좋아한다고 하니 추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무슨 책을 읽든 전혀 관심 없었는데 진수 씨는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현재의 고민,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더니 진수 씨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쓰는 글을 보고 싶다고까지 하더군요. 30년 동안 아무도 제 글에 관심 갖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밤이 더 깊어갔어요. 다른 캠핑객들은 모두 잠자리에 든 것 같았고 우리만 남은 것 같았죠. 진수 씨, 저희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혼자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잡하네요. 진수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좋아요. 진수 씨의 솔직한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진수 씨가 제안했어요. 연락처를 교환할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서로 웃으며 잘 부탁해요 라고 인사했죠. 서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음악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라고 답하니 진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만남도 약속했어요.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서울에서 꼭 연락드릴게요. 캠핑하우스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수 씨와 나눈 대화,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우리가 교환한 연락처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진수 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김진수라는 이름이 제 연락처에 새로 추가되어 있었죠. 그 이름을 보니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하기 어려웠어요. 분명한 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 짐을 쌌어요. 진수 씨 가족도 같은 시간에 떠나실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울에서 또 만나요. 진수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아내분도 함께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차에 타서 백미러로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서울로 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하고 설레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55살에도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땠어? 짧은 대화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진수 씨와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특별한 사람을 다시 만났다. 김진수라는 분인데 음악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복잡한 감정이지만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번역 일을 하면서도 자꾸 진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언제 연락을 드려야 할까? 너무 빨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고민 끝에 수요일 저녁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창에서 만난 이유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1시간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답장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날씨, 음악, 책.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지만 제게는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하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제가 추천한 책을 정말 사서 읽으시고 감상까지 나누어 주시는 진수 씨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 씨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유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홍대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같이 가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좋아요. 너무 급하게 대답한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지만 정말 기뻤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매일매일이 토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55살의 제 모습이 어젯날 같지 않았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뭔가 활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진수 씨를 기다리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연분홍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가벼운 가디건까지. 오랜만에 여성스럽게 꾸민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유진 씨, 멀리서 진수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홍대 거리의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 언제 마지막으로 와봤었나. 아이들이 대학생일 때 한 번 온 게 전부였던 것 같았어요. 공연장에 들어가니 정말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인디 뮤지션들의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그날들 인디 스타일로 편곡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진수 씨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기타리스트처럼 치고 싶다는 진수 씨의 말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진수 씨도 저에게 배우면 되죠.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라며 응원해 주셨고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2층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공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말 좋은 공연이었어요. 진수 씨와 함께 봐서 더 좋았고요. 저도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재미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진수 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유진 씨, 혹시 연습실 이야기 기억하세요? 정말 함께 가보실래요? 진수 씨의 제안에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만남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강남에 있는 작은 연습실인데 피아노랑 기타가 다 있어요. 시간당 대여하는 곳이에요. 가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답이 나왔어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진수 씨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상상을 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습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설렜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소파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진수 씨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전자 피아노였지만 이어폰을 끼고 치면 소음 걱정 없이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진수 씨와 함께 연주하려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치는 피아노였지만 손가락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월광 소나타, 그리고 몇 가지 팝송까지. 진수 씨가 좋아할 만한 곡들을 골라서 연습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준비를 하다니. 연습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어요. 오늘은 꼭 성공하자.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엇을 성공한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연습실에 도착하니 진수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일주일 만의 만남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죠.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좋았어요. 방음이 잘 된 나담한 공간에 업라이트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몇 개 눌러봤어요. 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 있는 전자 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울림이었죠. 진수 씨도 기타를 들고 줄을 튕겨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고 진수 씨가 기타로 화음을 넣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느꼈던 그 교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 맞네요. 신기해요. 이렇게 호흡이 맞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진수 씨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1시간 정도 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연습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으니 평창에서보다 더 친밀한 분위기가 되었죠. 진수 씨가 제 연주를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제 연주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진수 씨의 기타 연주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진수 씨,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안정적이에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크게 웃지도 않고. 진수 씨의 답변이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와 비슷하네요. 남편과는 거의 대화가 없어요. 각방 쓴 지도 몇 년 됐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외로우시겠어요? 많이요. 진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에요. 진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는 다른, 더 깊고 쓸쓸한 외로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진수 씨와 있으면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진수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유진 씨와 있으면 오랜만에 남자다운 기분이 들어요. 그 고백에 제 마음이 크게 뛰었어요. 같은 마음이셨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죠.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으세요?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저도요. 진수 씨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진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손길이었죠. 유진 씨,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55살과 58살, 늦은 나이에 조심스러운 사랑이었지만 그 진실한 만큼은 젊은 시절 못지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진수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로부터 온 전화였나 봅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요? 아, 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미안해요.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연습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진수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오늘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진수 씨의 따뜻한 손길, 그 진지한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수 씨와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감정이 55살에도 가능하다니. 놀랍고 기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다음 날 진수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진수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진수 씨의 답장이 금세 왔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유진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서로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 인사, 저녁 안부,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까지. 마치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번역하신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가 추천한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어 주시는 진수 씨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제 일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다시 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그런지 더 편안했죠. 유진 씨, 실력이 늘었네요. 집에서 연습했거든요. 진수 씨가 장난스럽게 저를 위해서요? 라고 물으니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자 진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기타 연습 많이 했어요. 유진 씨와 더 좋은 연주를 하고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은 정말 환상적인 연주를 했어요. 라비앙 로즈를 함께 연주했는데 마치 전문 연주자들 같았답니다.
유진 씨, 이 정도면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수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를 마치고 우리는 연습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죠. 유진 씨,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진수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유진 씨, 당신과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 씨, 사랑해요. 진수 씨의 고백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55살에 하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20살 때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친구에서 연인이 된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실에서 만나 음악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진수 씨가 제안했어요. 유진 씨, 우리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볼까요? 양평에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음악도 하고. 그 제안에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하루를. 그것은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거든요. 괜찮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양평의 작은 펜션에서 만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통나무들이었는데 주변에 꽃밭과 정원이 있었죠. 펜션 안에는 피아노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점심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유진 씨,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는 현실의 제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데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 씨,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55살과 58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진실함과 간절함은 젊은 시절 못지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펜션 테라스에서 함께 본 일출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수 씨 어깨에 기대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죄책감이 들면서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 상민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번역가 모임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 진수 씨와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한 건가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감탄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5살에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니. 다음 주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연습실에서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가끔 주중에도 카페에서 만났어요. 물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했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요리할 때도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고 집 정리도 예전보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모든 일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죠. 요즘 밥이 더 맛있어졌네. 남편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후 오히려 집안일을 더 잘하게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죠. 진수 씨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연습실에서 음악을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연주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어느 날 진수 씨가 제안했어요. 유진 씨, 우리 한번 녹음해봐요. 연습실에 녹음 장비가 있거든요. 우리 연주를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 제안에 저는 설렜어요. 우리만의 음악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니. 그렇게 우리는 나 비앙 로즈와 그날들 녹음했습니다. 완성된 음원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 이렇게 해서 저와 진수 씨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간절했어요. 양평 펜션에서의 그 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5살에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진수 씨의 따뜻한 품에서 보낸 그 밤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거든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제 현실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수 씨, 저 이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연습실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요. 30년 동안 엄마와 아내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이유진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진수 씨와의 사랑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진수 씨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거죠. 유진 씨,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진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돈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민 씨, 우리 이혼해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끝난 사이였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진짜 부부였어요? 각방 쓴 지도 벌써 몇 년이고 대화도 없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도 돼요.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이 뭐야? 그 30년이 정말 행복했나요? 정말로요?
제 질문에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불만,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30년 만에 가장 솔직한 대화였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남편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것보다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수 씨가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사실 남편도 이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용히 하자.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수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평소처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 씨는 제가 더 밝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게 신기했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이유진이라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진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진수 씨, 저 이혼했어요. 뭐라고요? 진수 씨가 깜짝 놀라셨죠. 오늘 법원에서 이혼 성사됐어요.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요. 진수 씨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를 위한 선택이에요. 이제 저는 자유로운 몸이에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운 거였죠. 진수 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후련하다는 저희 말에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진수 씨는 아직 가정이 있으시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와 달리 진수 씨는 아내분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수 씨가 행복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또 달라졌어요.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진수 씨는 여전히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습니다. 새 집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이었는데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온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였죠. 진수 씨를 제 집에 초대한 날 정말 떨렸어요. 남자를 집에 초대하는 게 30년 만이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피아노도 정말 좋고. 진수 씨가 제 새 피아노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제가 클레어 드 렌느를 연주해드리니 정말 아름답다며 진심으로 감탄해 주셨죠. 제 집에서 제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언제든 와서 함께 연주할 수 있어요. 저는 자유로우니까. 그 말에 진수 씨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제 집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습니다. 진수 씨는 항상 시간에 쫓겼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수 씨 아내분이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유진 씨, 큰일 났어요.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진수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들킬 때가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달라졌다면서 자꾸 질문해요. 결국 우리는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진수 씨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진수 씨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면서도 진수 씨가 그리웠어요. 일주일 후 진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수 씨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아내가 정말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다니.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어요.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였죠. 그럴수록 만날 때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워하다가 만나는 진수 씨는 더욱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 아내분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알게 된 거였어요. 유진 씨, 끝났어요. 진수 씨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제 핸드폰을 봤어요. 우리 문자를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진수 씨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건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진수 씨, 아내분께 돌아가세요. 유진 씨, 저는 괜찮아요. 아내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고요. 하지만 진수 씨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아내분이 마음을 정리하실 때까지. 유진 씨,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이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제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진수 씨를 놓아보낸 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진수 씨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행복을 원해야 했거든요. 진수 씨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정말 길고 힘들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외롭고 공허했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각자 바빠서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었죠. 정말 혼자구나. 명절 당일 아침, 텅 빈 집에서 혼자 간소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어요. 30년 동안 모셨던 시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오후에는 번역 작업을 했어요. 일본 여성 작가의 에세이였는데 중년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번역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주인공들처럼 용감하게 살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진수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유진 씨, 어떻게 지내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한 달 만에 받는 연락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며 근황을 물어보니 아내분과는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 씨 가정에 금이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유진 씨,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2주 후,
진수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유진 씨, 혹시 이번 주말에 평창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내가 평창에 가자고 하는데 혹시 우연히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진수 씨, 아내분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곳에 간다는 건. 하지만 진수 씨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토요일 오후 글램핑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진수 씨 가족이 와 있었어요. 아내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다니. 아내분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진수 씨와 잠시 산책을 나갔지만 예전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 씨,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요. 아내 앞에서 유진 씨를 만나니까 죄스러워요.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진수 씨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에 혼자 일출을 보러 나갔는데 정말로 진수 씨가 앉아 계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답니다.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내분이 깨기 전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체크아웃할 때 진수 씨와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것이 55살에 제가 경험한 첫 번째 큰 사랑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번역 일도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주말 저녁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예전에는 진수 씨와 만나던 시간이었거든요. 진수 씨는 잘 지내고 계실까?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번역 일을 마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문득 진수 씨와 함께 연주했던 나 비앙 로즈가 떠올랐습니다. 그 곡을 치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다. 혼잣말을 하며 연주를 멈췄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 씨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2달 만의 연락이었죠. 유진 씨, 저예요. 진수 씨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진수 씨,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정말로 이혼하자고 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들키신 거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2달 만에 본 진수 씨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진수 씨, 많이 힘드셨죠? 네.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진수 씨 아내분은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았고 진수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진수 씨, 아내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세요. 이미 했어요. 하지만 용서해주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진수 씨가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군요. 그날 이후 진수 씨는 아내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일주일 후 진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진 씨, 결정했어요. 어떻게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아내분이 동의하셨다고, 서로를 위해서라고 하셨다고 했죠. 현명한 결정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죄책감이 많이 드시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려고요. 진수 씨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 문자 정도는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2달 후 드디어 진수 씨의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유진 씨, 끝났어요. 정말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진수 씨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복잡하다고, 후련하면서도 쓸쓸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숨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 후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진 씨, 이제 정말 함께 살까요? 진수 씨가 제안했어요. 함께 살기요. 그 제안에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서로 독립적으로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자유를 만끽해보는 거예요. 진수 씨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연인으로서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콘서트도 함께 가고 여행도 하고 제 집에서 함께 연주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감정도 들기 시작했죠.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허전한 기분이랄까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진수 씨의 전화에 순희 씨를 만난 거였어요. 어머, 유진 씨, 순희 씨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당신이 순희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제 가정이 이혼까지 하게 만들다니.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셨어요. 그날 밤 진수 씨에게 전화해서 순희 씨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씨도 놀랐지만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순희 씨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순희 씨의 행복을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죠.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후 뜻밖에도 순희 씨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쉽게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진수 씨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디 진수와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네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순희 씨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더욱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수 씨에게 연락해서 편지 내용을 전해드리자 진수 씨도 많이 감동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순희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꿈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 우리 음악 동아리 만들어 볼까요? 음악 동아리요? 네, 중년들을 위한. 같이 연주도 하고 가끔 작은 공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만의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니까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좌를 열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년을 위한 음악 교실 같은.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생긴 거였죠.
연습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55살과 58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진수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은 분인데. 진수 씨의 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들이 저를 원망해요. 진수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진수 씨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저는 진수 씨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진수 씨가 자녀들과도 멀어지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몸이 된 만큼 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중년을 위한 음악 힐링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되었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첫 수업 날 정말 떨렸습니다. 15명 정도의 중년 남녀가 참여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는 김진수고요. 오늘부터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수업이 시작되자 정말 재미있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함께 연주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답니다. 선생님들 부부세요?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아니요, 연인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자 다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멋져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격려의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서였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와주셨답니다. 저와 진수 씨는 마지막 순서로 라비앙 로즈를 연주했어요. 1년 전 처음 들었던 그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객석에서는 제 아들들도 박수를 쳐주고 있었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큰아들이 와서 안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제 이혼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죠.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표회 후 뒤풀이 자리에서 진수 씨가 제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1년 동안 생각해봤는데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답은 네. 좋아요. 55살과 58살의 늦은 약혼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진실했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동아리 회원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순희 씨도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진수 씨와 유진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 축전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신혼여행은 당연히 평창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의 시작점이었거든요. 1년 반 만에 다시 왔네요.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왔어요. 같은 글램핑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신혼부부로 온 거였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첫 만남의 기억을 되살리며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죠. 여보, 이제 서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저는 57살, 진수 씨는 6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혼부부 같답니다. 음악 동아리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3곳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하고 있고 1년에 2번씩 정기 공연도 열고 있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순희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였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고 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순희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55살에 시작한 이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거였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 사는 지금의 삶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함께 연주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답니다.